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와 부동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가상화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추진하게 되어 있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식처럼 막 움직이는, 이게 금액이 막 움직이는 그런 가상화폐들,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종류는 약 4천여 개 정도의 온갖 가상화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좀 그 화폐로서의 기능을 좀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않냐면 그 금액이 며칠 간격으로 또 오전 오후 간격으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어떤 무슨 1비트코인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가 오후에는 15,000원 됐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예를 들어 12,000원 됐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7,000원 됐다가 다시 또 20,000원 됐다, 이렇게 들쑥날쑥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그 화폐에는 어떤 일정한 그 구매력, 서로 평가해주는 금액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화폐들, 이것은 이제 이러한 가상화폐는 컴퓨터의 블록체인 형태로 전 세계의 컴퓨터에 뿌려져 있어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버려서 안정적이긴 하나 여기 어떤 물건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가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급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채굴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점, 이런 점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부동산과의 관계가 이제 있는가 이제 물어보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제 부동산이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현재의 부동산과의 이런 가상화폐와 관계는 이 다운계약서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많은 이제 형사처벌도 하고 과태료도 심하게 물리니까 지금 현재의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실 많이 겁먹기도 하고 형사처벌도 당한 사람, 또 가징금, 광주에서도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최고 2억씩 과태료 맞은 중개사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의 다운계약서를 안 쓰는 이제 분위기죠. 근데 다운계약서는 지금도 현금이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사회, 현금으로 그냥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가 기능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굳이 부동산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죠. 물론 이제 30대 40대 그래도 젊은 사람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동산 보유자, 특히 토지 보유자, 다운계약서는 또 특히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죠? 아파트 분양, 다운계약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토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 세금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가상화폐가 발생되어진 이유도 뭐죠? 이게 범죄에 해당되는 자금, 또 뭔가 숨기고 싶은 감, 이거에 대한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자금을 다운계약서는 하진 않더라도 현금을 다운계약서로 잔뜩 받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실제로는 평당 300에 팔아놓고 계약서는 평당 200에 썼단 말이에요. 평당 100만원어치인데 1000평이라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불법한 행위로 이렇게 성매매, 마약, 그런 걸로 이렇게 돈 번 사람 업체들은 뭐 어떻게 한가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밭에다 대파밭에다 묻어둔 그런 뉴스도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더 간단한 방법이 그 비트코인 형태로 이렇게 숨겨두는 사례도 있었죠.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환산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환산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현직에 있는 공인중개사인데 이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사회에서 만약에 그 대한민국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상화폐로 지금 일본으로 추진하는 이런 비트코인 방식으로 하는 가상화폐로는 이런 그 종이화폐가 다 사라지고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통화는 누가 있죠? 통화는 국가가 가지려고 해요. 그 통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된 말로 옛날부터 어떤 땅을 예를 들어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죽이고 장악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그거에 대한 화폐 주조권을 누가 갖는 거죠? 국가가 갖는 거잖아요. 그 국가가 화폐 주조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강제 유통시킴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그 통화에 대한 이익금, 그것은 다 국가가 챙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채굴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그 돈을 하지도 않을 거고 통화가 그것이 안정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겨주고 싶지 않겠죠. 왜냐 대한민국은 정보도 넘겨주시기 싫어할 거고 미국도 넘겨주기 싫어할 거고 영국도 넘겨주기 싫어할 거고 일본도 넘겨주기 싫어할 거고 중국도 다 넘겨주기 싫어해. 다 어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다운 계약서가 있다면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숨긴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비트코인으로 아마 그 투자 목적이 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하는 방식이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는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의 이 화폐는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리브라라고 하는 그 화폐는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중국에서 하는 이 디지털 화폐는 아예 종이 화폐를 없애버린다라는 전제가 깔리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여기는 기업체잖아요. 기업체에서 하는 거고 전 세계에 화폐가 종이 화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기네들이 리브라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가상 화폐를 만들어내겠다고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요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에서 오늘은 요것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1번 시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가는 항상 그 패권 전쟁을 합니다. 그 패권 전쟁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나중에 무엇이다?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현재의 기축통화는 미국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미국 국가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죠? 그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게 제 명함인데요. 이 명함에다가 지우고 여기다가 $100 찍고 이거 통용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0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게 여기다가 100만 원 찍어가지고 통용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전 세계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근데 기축통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0 이렇게 찍어가지고 100만 장 발행해가지고 이 돈을 뭘 하죠?
주고 석유를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올 수 있어. 천연가스도 사올 수 있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 해서 100만 장 찍어가지고 천연가스 주세요 하면은 뭔 미친놈이 있다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축통화가 기축통화의 아닌 나라와의 차이겠죠. 그럼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있겠죠. 그게 이제 군사력, 강제로 기축통화가 뭐냐 달러가 전 세계에 유통시킬 수 있는 힘. 또 그것하고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이 1위였습니다.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강제로,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가서 그 나라를 뭉개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가 지금 이제 미국이 이 기축통화를 이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은 크게 무엇과 연결시켜놨다? 전 세계의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결제대금과 연결을 시켜두었습니다. 연결을 시켜두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왕정 이런 것을 독재를 묵인해주고 또 거기서 나온 어마어마한 그 석유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채굴 이득권을 해주고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합니까? 모든 결제 대금을 다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하는 거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가 예전에 뭐 했었을 때도 그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가서 뭐 후세인이 악마네 뭐 하면서 사실 그 폭격하고 이런 게 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앞에서 있는 그 가장 뭐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그거 뭐였어요? 거기도 원유를 달러로 결제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나라를 제일 못 살게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 원유에 한 그 시추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시추 장비 이런 거 안 팔기도 하고 아예 미국서 그 최고의 기술력이잖아요. 그게 허접한 시추 장비로 채굴을 하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베네수엘라가 거지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미국은 그 기축통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의 군사력 거기다가 전 세계 무역 항로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챙기는 것, 그 다음에 자원시장에 대해서 지금 원유, 천연가스 이런 자원시장 장이 있잖아요. 뉴욕하고 런던 이런 데에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이거 해서 크게 쉽게 돈 벌어 먹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제일 처음에 패권에 도전했다가 자기네가 제조업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술력에서 뭐 하면은 굉장히 될 줄 알고 막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물론 기술력이 약하고 하니까 기술도 훔치기도 하고 뭐 해서 어쨌든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채권을 사고 뭐 이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기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서 이제 화폐에 대한 위력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뭐 미국이 이긴다는 사람 또 중국이 이길 거라는 사람 뭐 그런 학자들이라든 뭐 이런 견해들이 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견해는 뭐 각자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결론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한테 게임이 되지 않아요. 군사력도 그렇고 뭐 또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미국이 시키면 시킨 대로 두드러 맞고 다 해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이 끝까지 버팅기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마치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쥐어 패고 뭐 내놓으라 하고 뭐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그 막 공개적으로는 미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들어줍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싸우는 척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국민에 대해서 야 우리는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바로 무릎 꿇지 않아. 이것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지면 시진핑 권력이라든지 그 현 중국의 지도부가 바로 권력이 와해될 수 있는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한테 굉장히 뭐 엄청 싸울 것처럼 사실을 하고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유창하게 뭐 하고 뭐 하여튼 뭔가 것을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다? 다 들어주고 있어요. 다 들어주고 있는데 하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안 들어준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는데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조 시설 관련 전쟁,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뭐 해서 사실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쥐어 터지고 있습니다. 쥐어 터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요.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뺏겼어요. 전 세계한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한다고 해서 중국에 이미 나가 있거나, 일본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나와 있거나, 다른 나라에 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몇 프로나 될 거냐 이거죠. 어차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인건비 때문에도 뭐 힘들 거고요. 자, 이런 현상입니다. 어차피 뭐 몇 개 기업체는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쇼고 가장 큰 것은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중국이 제조로 이렇게 해서 돈 왕창 벌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털어 먹어야 돼. 근데 한 방에 털어 먹고 싶은데 이것을 이미 중국도 봤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한 방에 털리는 것을 봤죠. 플라자 합의로 한 방에 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금융시장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거에 맞닿아서 지금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국내 문제도 있지만 이제 패권 전쟁으로 가는 그 와전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뭐예요? 화폐 전쟁이라 이거예요. 화폐 전쟁. 그 화폐 전쟁 중에 그 화폐 전쟁의 핵심은 뭐다? 기축 통화다 이거예요. 기축 통화에 대한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려고 하는가? 그 기축 통화에 대한 헤게모니가 미국은 지키려고 하는 거고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그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 뺏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종이 화폐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 먼저 선수치고 도전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2부 형태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서 하고 3부 형태로 간단하게 페이스북 리브라 요 화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게 부동산하고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일부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